내가 산 주식의 가격은 저평가되었을까요? 고평가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란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이며 그 이득에는 배당금과 처분 가격이 포함됩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 능력과 주식의 처분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에 달렸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그 회사가 직면한 경쟁의 정도, 자본금, 노조 여부, 고객의 충성도,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유동성 등 금융시장 환경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의 변화가 빨라진 시기에는 경제적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시적 경제 흐름과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매서운 눈은 경제 공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 100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주식 가격을 추적할 때에는 항상 3가지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지표는 신문의 경제면에 게재되며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당 주식 가격입니다. 시세표에는 대개 몇 가지 주가가 수록됩니다. 종가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직전 종가는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폐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식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들은 이윤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금액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이유는 유보이익이라고 하며 회사들은 이 돈을 추가 투자에 사용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윤은 재화의 판매 수입에서 회계학적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주당 수익은 회계학적 이윤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이죠. 따라서 주가수익 비율은 기업의 주가를 그 기업의 주식 한 주당 전년도 이윤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이 비율은 대개 15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주식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가가 고평가되었음을 의미하죠. 뉴스 매체들이 이런 데이터를 매일 게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매입, 매도 결정을 내리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투자자들은 구입, 보유 전략을 따르기도 하죠. 이들은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며 매일 변하는 시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자, PBR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고 해서 자, 주가 순자산 배율, 주가 순자산. 순자산 알죠? 순자산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고, 대신에 여기서는 주당으로 바꾸려면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걸 뭐라고 그래요? EPS라고 하면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를 고옆 영어로 BPS라고 보여요? 주당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하자면 주당 장부가액. 이번에는 PBR은 분자는 주가고 분모는 북밸류 퍼셔라고 해서 주당 장부가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의미는 똑같아요. 이 값이 클수록 고평가 성장주, 낮을수록 저평가 가치주 그런 거 다 똑같이 가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다 주가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재무제표는 기업 관점이에요, 주주 관점이에요. 주주 관점이니까 여기랑 여기는 다 주주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은 주주가 되기 위한 가격이잖아요. 그럼 또 분자 분모가 맞아야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주식수로 나눈 걸 우리가 EPS라고 했다면 요거를 주식수로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회계 용어로는 자본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하는 거예요.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기업의 장부 가치가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40인 거죠. 안 그래요? 연결회계 때 하잖아. 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할 때 이 기업의 장부가액이라는 거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요 40은 계정 과목 이름으로는 자본이고 대신 의미로는 순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부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의 장부가액이죠. 그럼 요걸 주식수로 나눈 걸 뭐라고 하면 돼요? 주당 순자산이라고 해도 되고 주당 장부가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또 이제 증권쟁이들은 그 맨 마지막 용어를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럼 그걸 우리는 북밸류 퍼션은 주당 장부가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당 장부가치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 또는 주당 장부가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일단. 별건 없고 그냥 자기 자본의 대신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을 주식수로 나눈 거를 앞으로 우리는 주당 순자산 또는 주당 장부가치 그래서 북밸류 퍼셔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됐죠?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똑같아요. 자, 요거 여기다가 현재 주가를 넣어서 높냐 낮냐면 비싸다 싸도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 알고 싶으려면 이걸로 보내서 그럼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주식수로 나누면 BPS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까 얘기한 산업평균 PBR을 곱하거나 뭐 이렇게 곱하면은 주가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럼 또 얘 이제 장단점을 잠깐 얘기하는데 얘 장점은 아까 PBR의 단점, 퍼의 단점을 좀 보완한 거니까 이익이 마이너스여도 쓸만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장부 가치는 회계이익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2번이 중요한 거죠. 순이익이 마이너스이어도 장부 가치는 계속 플러스가 돼서 PBR은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건 그나마 좀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하여튼 자산이 많이 잡힐수록 그 평가할 때 좀 적합합니다. 일단 또 금융업도 PBR이 적용이 좀 적합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요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이 기업을 오늘 청산을 시켜버리면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 가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그럼 현재 주가랑 기업의 어떤 청산 가치도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죠? 대신에 또 단점들, 그러면 아무리 회계적 이익보다는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장부 가치, 특히 유형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그 장부 가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심한 건 뭐냐면 재평가 모형 적용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부 가치는 더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부 가치가 달라지죠. 근데 장부 가치는 바뀌지만 그 실제 주가에는 영향 안 주겠죠. 우리 기업이 재평가 모형을 했는지 원가 모형을 했는지가 주가랑 뭔 상관이겠어요. 그럼 주가는 그대로인데 장부가가 달라진다면 PBR이 왜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이익 손실이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면 이익여금 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이러면 얘도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기업은 평가하지도 않아요. 버려야겠죠. 버리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 기업인 경우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유형자산이 별로 없는 기업. 그래서 주로 서비스 기업이나 IT 기업은 적용이 좀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산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기업.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로펌은 그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된 자원이 인적 자원이지만 자산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PBR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또 구글이나 이런 IT 기업도 주로 연구 개발 많이 하기 때문에 자산에 별로 잡힌 게 없어서 이런 건 적용이 좀 곤란하고, 대신 제조업은 어쨌든 공장이 있을 테니까 유형자산이 엄청 잡혀 있을 것이고, 또 금융업은 금융자산이 엄청 많이 잡혀 있을 테니까 걔네들은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아까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회계 처리 그 채택 여부에 따라서 왜곡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어쨌든 얘도 단점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얘도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얘도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그럼 회계 처리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도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면 그럼 우리 재무제표 숫자 중에 항상 양수고 회계 처리 방법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 매출액이죠. 매출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매출을 막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다 조중 선택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자, 매출액을 가지고 비율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대신에 매출은 또 총량이니까 주당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주당 매출액을 하자는 게 그 옆에 가서 PSR인 거고요. 그럼 PSR은 주가 매출액 비율이다. 이 말도 이해되죠? 줄여서 PSR이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분자는 주가 P0고 맞고요. 자, 요 라임을 딴 다음에 분모는 SPS라고 할게요. 세일즈 퍼셔라고 해서 주당 매출액이다. 주당 매출액이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책이 없군요. 이거 SPS 세일즈 퍼셔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당 매출액을 가지고 주가 비율을 가면은 PSR이다 이렇게 하라 이게요. 모두 똑같아요. 이게 높으면 뭐예요? 고평가 성장주 뭐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얘기 계속 들어보면 요 세 개 중에는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일단. 아까 얘가 말한 그런 단점들이 거의 없다면 이걸 하라고 이거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예를 들면 자꾸 손실만 많이 나고 자본 잠식이 되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겠어요? 스타트업들이죠. 그럼 스타트업들은 저거 PSR 해야지.
지금 출발하고 손해 나는 애한테 막 퍼 있다는 얘기 하면 더 속상하죠. 이익도 없는데 뭐 어쩌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PSR 저기서 스타트업 그 벤처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게 PSR이라고요. 쿠팡 알아요? 쿠팡? 쿠팡은 이익이 나요, 안 나요? 그럼 퍼 적용 불가하죠. 또 그 이익은 손실은 올해 한 1년 만에 그동안 누적됐어요. 그 손정이가 막 속상해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퍼나 PBR은 적용 불가하잖아요. 대신에 지금 손정이가 쿠팡 투자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쇼핑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대박 터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매출을 얼만큼 일으키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쿠팡 같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PSR로 해야겠죠. 매출이 있을 테니까. 대신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봐야죠. 그때는. 스타트업이나 쿠팡이들이 이런 애들은 이거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